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아유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다급하게 손살에 친 적 있으시죠?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대체 나를 왜 좋아하지? 뭔가 단단히 착각한 거 아닐까? 하고 속으로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혼자 있을 때는 참 괜찮은데 유독 사람들 앞에만 서면 갑자기 내 자신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아보셨다면 오늘 이 해설에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을 고민하면서도 늘 오해하고 있는 주제, 바로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체 왜 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죠. 목소리 크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남들 눈치 전혀 안 보는 강철 멘탈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그게 다 자존감의 아주 얄팍한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성향이거나 때로는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자존감은 절대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진짜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진짜 자존감을 이해하려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자존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조건부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 해냈을 때만 나를 좋아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가차없이 나를 깎아내리는 거죠. 성공하면 하늘을 날 것 같다가 실패하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건 자존감이 아니라 그냥 성과에 따른 자기 평가라는 거예요. 반면에 무조건적 자존감은 뭘까요? 일을 잘할 때뿐만 아니라 형편없이 망쳤을 때조차 그래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어주는 겁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완벽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어도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뼈저리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존감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여러분의 자존감이 그 조건부라는 덫에 단단히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 가치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원인이 대체 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피곤한 조건부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꽤 먼 과거, 바로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넌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쟤는 잘하는데 너는 대체 왜 그래?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어릴 때 무심코 던져진 이런 꾸중이나 비교를 듣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뇌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해버립니다. 아, 나는 원래 뭔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완전 가짜 뉴스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 잘못 주입된 정보일 뿐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린이 되어서까지 이 낡은 믿음을 무거운 배낭처럼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도 있어요. 네,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비교 문화입니다. SNS를 딱 켜면 어때요? 피드 속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에이, 저거 다 연출이지. 제일 좋은 순간만 올린 거잖아 라고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르게 내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쪼그라듭니다. 남들의 완벽한 하이라이트와 나의 지극히 평범한 현실을 비교하는 이 습관, 이게 바로 내 가치를 무너뜨리는 진짜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빌런이 등장합니다. 넌 왜 그랬어? 역시 넌 안 돼. 그러게 왜 되지도 않을 걸 시도해서 망신이야? 여러분, 누가 옆에서 이런 말하면 당장 손절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끔찍하고 가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놀랍게도 이 목소리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나를 비판하고 혼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 아예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이제는 남이 상처를 주기도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마구 찌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무너진 나를 다시 튼튼하게 세워줄 무기를 챙겨야겠죠? 자존감 회복 훈련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남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유독 나 자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엄격하잖아요. 앞으로 마음속에서 또 막 자책이 시작되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이른바 친구 테스트를 해보세요. 만약 내가 제일 아끼는 친구가 지금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넌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욕을 하실 건가요? 절대 아니겠죠. 분명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위로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 친구에게 베풀 그 따뜻한 친절과 이해를 제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자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는 우리의 뇌 구조를 아예 의도적으로 바꿔버리는 해킹 기술입니다. 매일 저녁 작은 성공 일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생존 본능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걸 깨려면 약간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성공을 적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셨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무사히 꾹 참고 출근했다. 누군가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주 사소하고 심지어 우스워 보이는 이런 성취 3가지를 매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부정적인 비판 스위치를 끄고 긍정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무기는요.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연습입니다. 너무 바쁜 일상 중이라도 잠시 멈춰서 크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건 엄청난 자격증을 따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만 주어지는 트로피 같은 게 아닙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까지 끊임없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뜨고 호흡하고 이 오늘 하루라는 벅찬 시간을 묵묵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완벽하게 훌륭합니다. 가끔은 멈춰서 심호흡을 하며 나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긍정의 말을 툭 건네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섹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온전한 자존감 회복의 첫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사실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게 무슨 마법처럼 하룻밤 사이에 짠 하고 이루어지진 않아요.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이죠. 하지만 방금까지 이 해설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신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이미 자존감 회복이라는 아주 훌륭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자, 이 문장을 속으로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가치 있어. 처음에는 이 말이 엄청 어색하고 뭔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세상의 잣대에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흠이 좀 많고 가끔은 엉망진창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 눈부시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나는 인간관계에서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연애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매번 비슷한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나요? 혹시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서 일부러 벽을 치거나 반대로 버림받을까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다져놓은 이 자존감의 씨앗이 앞으로 건강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해설에서는 바로 이 인간관계의 숨겨진 패턴, 애착 유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스스로에게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